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정유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유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유연 씨는 뜻밖의 행운을 발견하는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럽다? 아니면 좋겠다? 부럽다, 좋겠다. 네. 그 모든 마음을 받는 사람을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네, 유연 씨는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뭐 행운? 이런 거 있으세요? 맛있는 탄산음료를 발견했습니다. 맛있는 탄산음료. 네. 그렇게 나만 아는 맛있는 걸 발견했을 때 또 느끼는 희열감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그게 또 무슨 음료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동산 사이다? 그럼 또 나만 아는 거는 아니구나.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실 텐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행운이라는 게 그때 딱 바로 우연히 나타난다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실패를 거쳐서 나타나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실패를 견디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참아왔기 때문인데 그 밖에 뜻밖의 발견한 행운도 그러니까 좀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제가 부동산 사이다의 한 식구가 된 것도 어떤 네. 운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네. 말도 있잖아요. 네, 그 말처럼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실패를 거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무튼 뭐 우리도 일단은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어떠신가요? 유연 씨 이 마인드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작년에 조금 힘들었더라도 작년에 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내가 좀 잘 안 맞았다라고 한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실패를 거쳐서 결국에는 행운을 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올해는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있어서 오늘도 도움 드립니다. 참여 방법 유연 씨 안내해 주세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026007-8339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이 시간 실시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 전화 남겨주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더 리치에셋의 김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사님 첫 출연해 주셨는데 지난주 네. 화요일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뜨거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빠르게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사님 방송하시는 동안 전화 누적된 게 굉장히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또 전화 상담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전화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김재민 이사님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꿀팁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공부는 필수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의 먼저 들어볼게요, 이사님. 네, 뭐 이번 주는요, 이제 뭐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시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은 부동산인데 어떤 뉴스들이 있는가 한번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네. 이제 뭐 화면에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 올리자 차라리 증여. 그래서 강남 상구 아파트의 증여가 123% 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이제 보면은 지난해 갔던 게 한 6,969건 정도가 증여가 네. 됐다라는 거. 왜 이렇게 증여를 했을까요? 뭐 증여에 해였나요 작년에? 양도세가 너무 양도세가 비싸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세금은 알면 절세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우리가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해야 되기 절세는 때문에 합법적이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6월에 실행이 되죠. 양도세 중과 부분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분을 하면 증여세의 만약에 최대 구간이 몇 프로일까요?
최대 구간이요? 그리고 너무 공부를 어려운- 좀 하셔야 돼. 같이 오셔서. 증여세의 최대, 그러니까 많이 최대 내는 건 30억까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30% 이상, 40%예요, 40%. 40%인데 양도세의 최대 구간은 몇 프로일까요? 양도세요. 네. 80. 만약에 우리가 가산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80%까지 내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증여액 자체를 조금 세이브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세금 거의 자체를 반을 줄일 수가 그렇죠.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거기다가 좀 더 고가 주택 그리고 강남 지역의 자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이런 증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해서 증여가 급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작년에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올해도 그게 이어질까요? 그 러시가? 그럴 어떻게 것 될까요? 같아요. 올해 세금 더 빡세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이 세금의 만약에 비율을 계산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네. 분이라고 하면 역시 이 세율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증여를 좀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절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여기에 네.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증가가 됐죠.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 부분이 12%가 됩니다. 매매가액에. 자, 그러면 만약에 증여 부분을 한 10억 한다라고 하면 1억 2천에 와. 취득세를 내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에 증여로 취득하는 건 무조건 12%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3억 이하 부분은 원래 기존 세율을 따라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뭐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유상 증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일반 증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네. 저희가 누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이게 또 지워졌네요. 네. 잠깐만요. 다음 장은 이제 임대차법 6개월 네, 서울 전셋값 3년치가 한꺼번에 올랐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네. 다음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전셋값이 올랐는데 이게 3년치가 올랐다. 와, 진짜 많이 야, 올랐네요. 이러니까 지금 전세 와. 난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전세값이 워낙에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값을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어차피 올려줘야 되는 금액이면 내가 그냥 영끌해서 최대한 대출 다 여러 개 다 모아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그냥 매매를 하자 해서 서울 중심권역의 매매는 힘들지만 서울 외곽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매매하는 30, 40 세대, 20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 40 세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전세값이 3년치가 한꺼번에 오르니까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전세 물량 자체가 네. 뭐 기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적다라는 건 우리가 기정사실이었죠. 네. 그런데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이 통과된 후에 아무래도 계약갱신을 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기존에 원활하게 나왔던 것들이 네. 계속해서 물건이 잠기게 되겠죠. 네. 그럼으로써 물건은 찾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르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냐? 임대인들이 지금 아니면 계속 5%밖에 상향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처음 올릴 때 조금 많이 올려봤자라는 그런 아. 심리 때문에 이런 전세가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부추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4년이 지난,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을 통해서 임대가 좀 안정이 되는 4년 후에는 조금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이건 또 다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물량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조금 가격적인 전세 가격적인 부분은 안정세를 띠겠지만 네. 물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역시도 지금과 똑같은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상승률이 보면 통과된 6개월간의 상승률과 지난 3년 7개월의 상승률이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의 분포도를 본다라고 하면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 쪽에서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의 전세가 상승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원인은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에 좀 동일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은평구, 네. 강동, 약간 송파구. 노후됐다. 네. 강동, 송파는 신규 네. 아파트 공급이 좀 많았고요. 네. 은평도 역시 재개발을 통해서 3호선 라인 주변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뭐 그게 또 비단 은평구만은 아니지만 네. 앞쪽에 있는 영향을 주는 서대문구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은평구 지역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전세가 역시도 상승했다. 네. 그리고 송파, 강동 역시도 신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전세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게 아까 임대차 이입법에 대한 그런 상황들이 아마 더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은 사실은 가장 이 서민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되지 않을까. 뭐 공급 대책이 이사 대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당장 뭐 우리가 공장에서 집을 찍듯이 네. 당장 내년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조금 장기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사님 그러면 네. 2월 4일에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네. 향후에 그러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네. 공급 대책이 잘 풀리게 되면 전세값도 안정화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전세가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건 아무래도 물건이 많아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적인 부분도 장사하는 사람이 100명이고 손님이 1명이면 네. 싸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안정세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공급 대책을 84만 원을 공급한다라고 나왔지만 네. 아마 뉴스에서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업 속도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사업 속도 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사실은 뭐 역세권 개발 그리고 뭐 이제 공공 재개발 그리고 공공 재건축에서 이렇게 놨는데 사실은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땅을 뺏어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서울시의 땅이다. 혹은 국가 땅이다라고 하는 걸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84만 원 중에서 그 미지수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을 보자라고 하면 네. 이사 대책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3040의 당첨률을 좀 높여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금 청약해가지고 가장 당첨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가점 높으신 분. 그죠? 가점을 네. 높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무주택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자녀. 결혼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 결혼부터 네. 하셔야 되고 무주택 기간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청약의 뭐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대 보통 이제 좀 결혼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대부분 30대 초반, 중반, 후반, 40대 초반 이렇게 결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이면 했지만 네. 근데 가점이 과연 되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쵸.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는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15% 있는 물량의 15%만 우리가 추첨제로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공공 분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최대 비중을 50%까지 늘려서 이제 조금 더 당첨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점이 낮아도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거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급 부분이 그러니까 네. 원활하게 돼야 이런 부분들도 그쵸.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점수가 너무 가점이 낮다라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 3040 세대들은 조금 더 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어떤 지역에 분양이 나왔을 때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희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네. 분양들은 또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25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벌써.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4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시장에 있는 물량을 조금 더 정부 쪽에서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83만 가구가 과연 얼마나 빨리 공급이 되느냐 부분에 이 허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얼마나 동의를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 네.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구색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에도 뭐 몇만 원 공급하겠다 해놓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대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역세권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그 토지 등 소유자들 우리 아나운서분들이 여기 앞에 양재역 앞에 네. 100평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공공재개발을 신청하실까요?
아니요. 왜 안 하세요? 그죠? 땅값 자체가 네. 워낙 역세권 주변에는 상가도 있고 가격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공공재개발에서 뭐 상가를 받다 아파트 하나 뭐 재개발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한 동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공급을 해준다는 좋은 사인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은 판단해 가시기를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급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런지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계속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부동산 사이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따라가고 트렌드에 맞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026007번에 8339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접수 받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부터 김재민 이사의 명쾌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예, 강북구 송정동 8번지 일대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여기 8번지 일대를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아니면 투자 고려 중이신가요? 보유 중이에요. 보유 중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강북구 송중동 요즘 이제 강북구가 핫하다라는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어떠할런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김재민 이사님 바로 만나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8번지 일대면은 뭐 빌라시겠네요. 그죠? 다세대 네. 주택. 네. 이제 뭐 아무래도 질문을 주신 취지가 이 주변에 있는 뭐 요새 뭐 공공재개발이다, 재개발이다,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육안상으로 이렇게 딱 보기에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구역 8번지 일대에 있는 구역들이 미아 사거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아마 뭐 도보로 그렇게 뭐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 7, 8분 정도의 거리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우리 4호선 라인이 있고요. 네. 이 지역에는 뭐가 하나 생기냐면 동북선이 하나 생깁니다. 자, 동북선이라는 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왕십리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라인이죠. 그런데 이 동북선 라인이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상계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서 기존 4호선이 있고 우측으로 좀 내려오면 1호선이나 조금 더 우측으로 가게 되면 7호선이 있지만 중심권으로 도심 쪽 그러니까 강남권으로 가는 지역에 조금 더 빠른 길 그러니까 지름길을 내는 그런 노선이 아닌가 보여져요. 물론 경전철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노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미아 사거리역과 더불어서 조금 더 큰 역세권 범위를 형성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을 떠나서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을 보고 너무 달려가다 보면은요. 재개발이라는 이게 피니시 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네. 재개발을 딱 시작해서 끝내는 순간에 뭘 받게 되냐면 아파트를 받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피니시 라인만 보고 끝만 보고 가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재개발에도 중간에 뭐 사업 시행인가라든지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뭐 관리 처분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중에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 빨리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서 돈을 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교통 라인에 대한 변화가 결국은 뭐를 빨리 서두르게 하냐면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서두르게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일단은 지도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동북선의 영향 그리고 미아 사거리의 그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네. 이건 지도상이잖아요. 네네. 근데 미아 사거리에는 뭐가 많죠? 상가라든지 유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우리 번지 일대 이쪽 부분도 상가 골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앞부분 있는 이 지역에는 이미 네. 지구 단위 계획이 밝혀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아 역세권 사거리에 대한 부분, 여기 미아 사거리에도 동북선이 하나 생기는데 이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용적률 높게 다른 시설로 건축하겠다는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역은 이 지구 단위에 포함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과연 개발 행위가 재개발 행위가 일어나서 이 지역에 상가를 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실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지수로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재개발이 아니라도요. 지역에 어떤 지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이 동북선이 이어지는 왕십리 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왕십리는 조금 낙후되고 지저분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주변으로 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요? 고밀도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이 송전동의 한 평에 대한 가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주변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조금 장기적인 레이스로 좀 가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 이 재개발에만 몰두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분도 충분히 보면서 조금 뭐 주변의 시세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같이 가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뭐 재개발 이슈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분 좋을 만한 이슈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철도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 철도가 하나 개통이 됐을 때 이러한 교통 호재가 가지고 오는 그 지역에 특히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편의성 자체가 확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유입이 되기를 바래 보면서, 그리고 역시나 이제 개발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이슈는 대신 좀 꾸준히 가져가 보라,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켜보자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요. 기분이 좋으실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뭐 재개발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프로세스 내에서도 성공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지금 이 미아역 일대가 네. 미아사거리 일대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네. 지정이 된 곳이라고 하던데 네. 지구 단위 계획 처로 이렇게 네. 지정이 되게 되면 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가져가는 게 좋겠네요. 지구 단위로 지정되는 것들이 뭐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나뉩니다. 근데 그 형태 중에는 대부분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구 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이 지구 단위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 허가를 좀 더 세심하게 보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는 내용은 고밀도 개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구 단위로 신설하는 건 기존에 있는 이종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뭐 최대 맥시멈까지 250%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 역세권인 주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을 변경시켜 주면서 지구 단위로 묶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종은 무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심의를 봐서 그 새로운 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한전부지 있잖아요. 네. 삼성동에. 네. 그것도 지구 단위를 밟아서 높은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처럼 지구 단위가 만약에 발표됐다라고 하면 일단은 땅값 부분에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 해결 되셨나요? 네, 고민 네, 해결됐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영등포역 근처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 겸해가지고 투자를 생각 중인데 네, 거주는 지금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투자로 먼저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금액이 8천만 원 정도인데 혹시 네. 이 정도로 가능한지 알겠습니다. 영등포역 근처 전망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네, 영등포 권역이야 워낙에 호재도 많고 유명한 지역이긴 한데 8천만 원으로 지금 실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을런지 좀 이사님이랑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여유적은 8천만 원 갭 투자 다세대 주택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좀 알아봐야겠지만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직장이 영등포 근처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아직 주택은 없으시고, 네. 그죠? 무주택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등포 주변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서울 우리 3도심이라는 2030 계획 혹시 아세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서울시에 지금 현재 현 도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30년까지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이렇게 3도심 체제로 변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고 이거에 맞게 단계별로 2025년 계획도 있고 2030년에 맞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영등포를 선정했다라는 건 도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흔히 좋아하는 뭐 마포라든지 뭐 안 그러면 청량리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도심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도심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자, 영등포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비교를 해볼게요. 영등포 그리고 종로, 강남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결국 2030년이 되면 같은 동등한 입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변을 보는 건 상당히 잘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영등포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대부분 여의도라고 하겠죠. 그죠? 그죠? 그쵸. 그죠. 영등포 여의도라고 하니까 여의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한 요충지는 오히려 국철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역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모든 상업지 자체는 조금 이쪽에 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떤 뭐 도심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도 나오고 도심 주변에 대한 그런 용지 부족이라는 얘기들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영등포역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점은 조금 영등포역 쪽으로 조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영등포역에서도 어디를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네네. 선행됐던 우리 청량리라는 지역 혹시 아세요? 네. 네, 청량리 지역을 한번 보면은요, 과거에는 그냥 일반, 지금도 가면 막 발전됐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아요. 그죠? 네. 조금 약간 아직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요 주변을 보면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바꿔보면 이렇게 크게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여기도 크게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죠. 근데 요거를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대부분 전농 정비구역, 뭐 전농 11주택 재개발, 전농 11주택 재개발, 그리고 청량리 역 인근에는 청량리 정비구역, 청량리 정비구역, 용두 정비구역, 청량리 1 정비구역, 4 정비구역, 그리고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제기 1-4 정비구역, 다 정비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정비구역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은 뭘까요? 밀도입니다, 밀도. 얼마나 건물을 그러니까 주택 지역에서는 요 정도의 높이, 이게 250%의 한도로 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비구역은 상업지에 대한 개발이기 때문에 1000%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1000% 받는다라는 거죠. 역세권 주변이기 때문에 이미 청량리 주변이 주변에 대한 거주지를 확보하고 안쪽에 역 주변으로 해서 정비구역을 확보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 더 빨리 청량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 영등포 지역도요.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지역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보여져요. 그러면 과연 여기에는 얼마나 정비구역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 아편에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면 이 아편 주변 일대의 중공업지 개발해서 이미 타임스퀘어라는 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저 대선제분이라든지 일부 있는 지역들은 일부 개발이 돼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 있고 영등포역 주변에는 전면 부분은 이미 개발이 됐지만 조금 후면 부분 있잖아요. 후면 부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출구 방향이 이렇게 남쪽으로 좀 낮아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돼 있죠. 그죠? 여기는 네네. 상업지가 아닌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런데 과연 영등포가 2030년에 도심을 된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이 주거 지역 자체도 계속 머무를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투자를 조금 더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영등포역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높이 보고요. 이 주변에 대한 이 남쪽으로에 대한 개발도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게 왜 눈앞에 왔냐라고 하면은요. 영등포 지역은 이미 신길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길동에 네.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유타운이죠. 신길 유타운. 해서 이미 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은 어디를 위한 배후 수요지냐면 영등포의 도심을 준비하는 배후 수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강남에도 강남 도심이 있고 개포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네. 개포지구는 강남을 준비하는 배후 수요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된 영등포기 때문에 영등포역 쪽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8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다만 정비구역,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에 남는 사업도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여기서 50% 혹은 5% 혹은 10% 받으려고 가서 데모하고 농성을 해요. 조금 더 용적률 올려주라고. 그죠? 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 5%, 10%, 15%에 좌우돼 있는데 1000%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이득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그죠? 네. 이득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길에다가 꿀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가만히 꿀만 있을까요? 막 파리도 꼬이고 개미도 오고 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먹을거리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만약에 공략한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보셔라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뭐 10년, 15년 차 이렇게 되면 개발이라는 게 바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준비 과정 없이는 바로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윤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 영등포역 남쪽 부분으로 한번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먹을거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정말 이제 고점에 올라와서 이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먹을거리, 그 이익분이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영등포 권역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이익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또 그만큼 또 이익분을 가져다줄 만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영등포 중에서도 이제 남쪽을 눈여겨 보라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워낙에 이쪽은 중공업지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의 희소성까지 또 갖춘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쪽에 직접 나가셔서 임장 활동해서 좋은 매물 발견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유현 씨가 질문이 하나 있다고. 네. 아니 지금 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네, 먹을거리가 과연 정비구역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실한 먹을거리를 원한다면 네. 재개발 지역보다도 정비구역 쪽이 더 나은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밥을 이제 전에 밥을 굶다가 밥을 조금 주기 시작하면 배가 조금 차오르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맞아요. 자, 저는 거꾸로요.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 정비 사업보다는 재개발 사업 이루어진 것을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려스럽다라고 한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이 껴 있잖아요, 그죠? 네. 한 평이
어떻게 보면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 평이 10배가 되면 10평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한 평을 소유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굉장히 강성입니다. 네. 굉장히 강성이라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을 설득하는 데 대한 시간이 오래 그만큼 걸리겠네요. 오래 걸려요. 어. 그러니까 우리 청량리 지금 오후 프로젝트 하잖아요. 롯데에서. 그죠? 네. 거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냐면 15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와. 그 시간 있는- 싸움이네요. 그죠? 그 지역 자체도 조금 뭐 이제 안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자체는 물론 큰 정말 이윤이 많이 남겠다라는 건 명확하지만 네. 그 명확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걸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재개발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얼마나 진행됐느냐, 주택 재개발도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편차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택 재개발 지역을 오히려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좀 더 확실하고 빠른 걸 원한다면 주택 재개발이 낫겠다라고 그런 답을 또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물건의 상승 혹은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무 대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이사님께 많은 질문이 쏟아진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고요. 02-6007번에 833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 상담이 아니어도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저희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고민 접수해서 여러분들 고민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방송이 끝났다라고 한다고 해도 방송이 끝나서 상담 못 도와드립니다가 아닙니다.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다 접수해 놨다가 이 시간에 해결해 드리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 연결이 부끄럽다,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또 상담 내용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니까요. 나는 전화 통화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고민 남겨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기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댓글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천에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경우 아파트가 많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괜찮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고 부천에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부천 중동에서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나 뭐 교통이나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네. 우리 이사님은 어느 쪽을 좀 짚어주실까요? 부천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요. 뭐 요새 이제 얘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뭐를 봐야 될까요? 부천에 뭐 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어디 가는 게 가장 낫겠습니까? 똑같은 곳이면 네, 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나 어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 가까운 곳. 지하철역 물론 다 지하철역인데요. 네. 그럼 아무데나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렴한 곳? 저렴한 곳. 네.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요? 자, 그러면 네. 부천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부천이요? 서울? 강서? 인천? 그렇죠. 서울입니다, 서울. 아. 인천의 영향, 그러니까 뭐 송도의 영향도 받겠지만 과연 송도의 영향이 셀 것인지 서울의 영향이 셀 것인지 이건 10명한테 질문해도 서울. 당연히 서울에서 뭐 이제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받는 영향이 더 클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온수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수록 가격 부분이 조금 더 이쪽이 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이 이렇게 도시 형성, 1기 신도시로 도시 형성이 되는 중심지는 부천 상동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의 강세는 이쪽 지역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서울을 이야기한 건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부천 지역도 어떤 교통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교통계획 중에 하나는 GTX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GTX 라인이 올라오는 역은 부평역,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 이렇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도 시세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 역 주변에 있는 기존에 홀대받던 아파트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런 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치는 아직 조금 저평가가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기존에 있는 강세인 이런 지역보다는 오히려 조금 앞으로 교통이 개선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 지역 주변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역 내에서도 물론 GTX 라인도 있겠지만 원종선도 있잖아요, 그죠? 원종선 새로 생기는 그런 라인, 그러니까 서울과 통해지는 그런 라인 주변에 뭐 재건축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부천 지역 내에서도 충분히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천 지역이라고 해서 혹은 우리 뭐 경기도권의 뭐 의정부라든지 혹은 저쪽 밑에 이제 호평이라든지 이런 지역 내에서도 네. GTX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편차적으로 나기 때문에 네. 이런 GTX 라인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주택에 대한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익보다는 지금 서울의 전세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부천권이나 인천권의 매매 가격도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전세가가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도 다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투자도 조금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보시되 다만 서울에 있는 이 가격의 변동성,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매매 가격의 변동성을 항상 유심히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린다라고 하면 GTX 역 부근으로 한번 물건을 알아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또 우리 부천 지역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역 근처로 역세권을 좀 잘 살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서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 전반적인 변동성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부천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핫한 지역이 또 질문이 올라왔네요. 최근에 제 친구들 2030 세대가 또 아주 주목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마곡지구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요? 네, 이제 유튜브에 최근에 마곡지구 내 투자 고려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고 글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도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 체크를 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동영상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내외경제TV 치시면 동시 생방송 중입니다. 거기에 댓글 남겨주셔도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마곡지구 내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마곡지구 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오를까 막 이런 의문도 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좀 마곡지구 시장이 어떨런지 그리고 지금 들어가기 좋은 투자처는 어디런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3억 정도의 투자를 마곡에 한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물건을 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가 3억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곡 엠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곡 지역 자체가 아직 완성됐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짓고 있는 건물들도 꽤 있고요. 이건 중심에 있는 업무 시설이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맞춰서 있는 뭐 지금 LG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는 하청 기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마곡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들어가실 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질문을 주신 그런 3억 정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마곡지구 내에서는 제한적이겠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요. 옆에 마곡지구 좌측편에는 무슨 동네가 있죠? 방화동이 있잖아요. 그죠? 네. 방화동과 마곡은 다른가요? 제가 아나운서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바로 달라요? 옆이니까 네. 같은 생활권역일 것 같아요. 근데 방화동 이름하고 마곡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좀 다르긴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네.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맞춰갈까요? 방화동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네. 앞부분에 뭐를 달기 시작하냐면 마곡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 자, 이거는 결국 범위가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범위를 방화동에서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방화동 내에서도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꽤 있지만 방화동 지역에 이렇게 뭐 전에 온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 보면 이제 온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대부분 단층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4층, 5층.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지역도 고도 제한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옆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항 이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네. 고도 제한을 좀 완화시켜 줬어요. 온수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역시 이번에 새롭게 완화돼서 조금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있는 기존 지역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마곡지구는 다 새 건물이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방화동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지역에 좀 오래된 건축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갭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가격적인 상승 부분이 방화동 그러니까 저는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막무가내 여기도 따라 오르겠지가 아니라 충분히 명확한 이유. 아까 얘기했던 마곡이라는 것이 조금 더 퍼지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방화동의 가치도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마곡지구 중심보다는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조금 방화동 쪽으로 좀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방화동 쪽으로 임장활동 해보시고 물건을 알아보셔라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마곡이 핫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마곡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뭐 마곡에 대한 거품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곡은 아직도 뭐 입주를 계속해서 앞두고 있고 더 상승을 할 건데 이미 많이 상승한 곳보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등포 이야기하면서 먹을거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의 먹을거리가 더 많이 남은 곳이 이제 방화동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방화동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투자처를 조금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덜 오른 뭐 다세대든 아니면 조금 노후된 아파트든 네. 어떤 투자 유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사실은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 네. 이 방화동 쪽 이렇게 마곡 요 사이거든요. 사실은 이 길 하나로 이제 여기는 마곡이다, 방화동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조그맣게 한 400세대, 300세대, 500세대 돼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저렴했는데 네. 사실은 좀 오른 게 맞죠. 그 사이에 오른 부분이 아무래도 서울 전역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도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도 인근에 있는 마곡에 비교해서는 좀 가격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들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아파트 금액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방화동 촉진지구 인근에 그러니까 섹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그래도 대지 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10평이라든지 20평 정도 그러니까 오래된 다세대도 괜찮은 것들이 다세대도 좀 뭐 대지 지분이 많은 거는 10평 이상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오래된 지역들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화지구 투자를 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투자처 알아두면 좋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곳까지 투자 유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더 리치에셋의 김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강의를 통해서도 굿 뉴스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좋은 투자처들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까지 말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판단은 이제 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해 보시고요. 저희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전화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수요일, 화수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전화 남겨주시면 오늘 못다한 상담은 내일 방송 중에 또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민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